김태촌, 조양은 두 사람은 이 유명한 조폭입니다. 실제 그 조폭 세계에서는 위상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가 어쨌든 현직에서 이제 그 수사를 이제 해 오면서 느낀 거지만 그 휘하 이제 조직원으로 들어가는 걸 갖다가 자기들 딴에는 영광으로 여기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대기업 들어가듯이. 예. 그럼 이제 김태촌 씨하고 조양은 씨는 가서 다 호남이잖아요. 예. 그럼 호남파의 기둥이네요, 이분들이. 그렇죠. 아까 명동파가 아직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신상사파. 아, 신상사. 네, 신상사파가 있고 깜빡했어. 네, 무교동에 지금 이제 호남파가 양분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가 없죠. 두 그룹 사이에 이제 갈등이 점점 고조되다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요겁니다. 이 유명한 사건이죠. 네. 1975년 1월 2일이었고요. 서울 한복판인 충무로 일가에 있는 스포이 호텔 커피숍에서 두 이제 그룹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당시 호남파였었죠. 조양은과 이제 그의 부하들이 신상사파를 급습을 한 건데 스포이 호텔이 이제 순식간에 피로 물드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와, 아니 진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전쟁이 벌어진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요. 대체 원인이 뭐였나요? 단순한 세력 다툼 이런 거였을까요? 보통 이런 정도로 싸우면 돈이 걸렸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쵸. 그러니까 명동의 한 호텔 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을 한 건데 이때 당시에 그 담당자를 호남파에서 납치를 합니다. 아하. 근데 그 담당자가 신상사파 쪽이랑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사파가 담당자를 구하러 갔다가 이 호남파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그러니까 또 복수를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신상사파하고 호남파하고 스포이 호텔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자. 그때 이제 조양은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나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하극상입니까? 이게 뭐 하극상이라고 뭐 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아마 무언에 그 있지 않았을까. 정리 한번 해라. 그래서 화합을 하는 거 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해서 따로 이제 작업을 하게끔 한 것 같아요. 당시에 신상사파가 최대 조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피해는 입었지만 기습에 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복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생리상. 그래서 그때 이제 복수를 하라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희한해요. 예를 들면 신상사파의 중간 보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김태촌. 희한하죠. 김태촌도 범호남파잖아요. 근데 왜 신상사 쪽? 왜냐면 당시에 신상사라는 사람이 어찌됐건 조직폭력배의 최고 왕보스니까 김태촌이 평소에 신상사를 되게 좋아하고 선배로서 존경했다는 거예요. 조양은이 네가 습격을 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다짐했다는 거고 당시만 해도 조양은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두목이 아니니까 조양은의 위 바로 두목인 오종철이라는 사람을 습격을 해라. 그래서 찾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찾았어. 어디? 어디서? 엠호텔 주차장 주차장에서. 인도. 예. 인도에서. 예,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습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종철이라는 사람이 거의 뭐 하반신에 엄청난 그 피해가 올 정도의 장애를 입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조폭 사회를 어떻게 보면 이제 뒤집어 놓은 사건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김태촌이 이제 조양은 두목을 쳤잖아요. 네네. 그래 놓으니까 조양은도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다닌 거예요. 서로 이제 쫓고 쫓기면서 자기들 얘기가 그래요. 쫓고 쫓겼다고 3년을. 이때가 이제 싸이 호텔 사건 때문에 아까 이제 둘이 이제 붙었었잖아요. 그래서 김태촌이 광주에 피신을 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정치권에서 김태촌한테 러브콜을 한 통을 보내게 됩니다. 러브콜? 왜? 뜬금없이? 당시에 이제 신민당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신민당에 있는 그 사람들이 광주에서 서울로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광주에서 서울까지 깡패들을 데리고 서울로 이제 다시 상경을 하게 됩니다. 우와. 사진이 어마어마하네요. 당시 신민당이 어땠냐면 우리도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아마. 네네. 저 삼선 개헌하고 했을 때 바로 직전에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붙어서 김대중이 이기고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76년 신민당 전당대회에서도 김영삼하고 이철승이 다시 붙어요. 근데 이철승 의원 쪽 사람들이 김태총하고 접촉해가지고 야
김영삼 총재를 좀 없애줘. 우리 이철승 의원이 당수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도 될 수 있어. 그런데 왜 이철승이냐? 김영삼은 거제도 사람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철승은 전북이에요. 그리고 김태초는 광주예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을 치기 위해서 깡패들을 동원을 하게 되는 거죠. 정적 제거를 위해서. 어쨌든 김태촌이 깡패 300명을 데리고 서울로 와요. 당사를 습격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깡패들이 300명이 강목 돌고 오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누구예요? 김영삼. 네. 그래서 당시에 김영삼 총재가 내가 깡패 놈들에게 맞아 죽느냐. 내가 그렇더라도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철승 의원을 매장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버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김태촌 씨가 나중에 하는 얘기인데 네네. 나 그날 이후로 김영삼 총재를 리스펙하기 시작했다. 대단하네요. 그때 그 뉴스에서 김영삼 씨가 지붕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랬다고.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강제로 피신시켜서 지붕에서 뛰어내리다가 네네.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이 TV와 라디오를 통해서요 전국에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판에 조폭들이 개입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야. 그러면 이철승 의원이 당 대표로 된 거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게? 전당대회 날 이제 김태촌 일당이죠, 일당. 김영삼 총재 측을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철승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네네네. 그 다음이죠, 이제는 문제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를 해줬으니까 뭔가 또 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신민당 노동국 차장 자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얹어서 10년 내로 국회의원 시켜줄게. 야. 이런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요때 나이가 25살. 어머. 이때부터 이제 정치조폭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거죠.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국회의원 시켜줄게라고 했지만 또 다른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꿈은 물거품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방파도 와야 돼버립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그런 정치 카페를 동원했다라는 게 어떤 흠결이 될 수 있는 거고 걷어낼 수 있으면 걷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이용이 된 거죠. 자, 그럼 반대편 이제 조양은은 아버지의 제삿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조직원들을 규합합니다. 그래서 이때 결성한 게 바로 양은이파. 네. 전성기 때는 뭐 조직원이 10,000명 정도 된다 이런. 근데 왜 다른 날도 아니고 하필이면은 아버지 제삿날 왜 모았죠? 그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한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 김태총과 조양은이 3년 전쟁을 치렀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김태총 씨는 감옥에 갔으니까 조양은 씨가 승리를 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 사실 그 세계에서는 뭐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977년도에 네네. 운명의 뭐 장난처럼 김태초는 서울에서 잡히고 조양은은 전라도 광주에서 잡혀가지고 둘이 이제 같은 또 구치소로 그러니까 뭐 뛰어봤자 벼룩인 거죠. 참나. 아니 밖에서도 그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쳤는데 같은 교도소에서 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조마조마한데 어렵게 당시 김태촌, 조양은과 같은 교도소에 있었던 동기분을 제가 진짜요? 아주 그 깜짝 놀랄만한 분입니다. 과연 당시 교도소에서 두 사람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안녕하십니까. 김영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지사. 1977년 11월에 투옥이 됐습니다. 학생운동에 참여해서.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조직폭력배 수십 명이 거기 서울구치소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힘 있는 죄수들을 와랄구치라고 그러는데 와랄구치 집단이죠. 그러니까 뭐 감방문을 다 열어놓고 그분들을 막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루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워낙이 뭐 강한 그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태촌, 조양은 일군의 그 조직 폭력배들을 다 만나게 됐죠. 와, 후덜덜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사상 27방에 소용이 돼 있었는데 그 옆방에
조양은이가 쓰는 방이었습니다. 글쎄, 조양은은 이제 그 방에 보면은 아주 말끔한 인상에 곱게 생긴 그런 분이었고, 아주 바둑을 잘 뒀고, 자기 방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얘기도 나누고 뭐 바둑도 두고 그랬으니까, 김태초는 좀 더 좀 우락부락하고 좀 남자답게 생겼고, 김태초는 조양은을 이제 형이라고 불렀으니까 양은이 형이 이렇게 불렀고, 그런 위계의 질서가 분명하죠. 저는 이제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 아, 저런 사람들이 조폭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우리 저 김영한 도지사님인데 어제 저분 잘 알거든요. 저 사실 저 그런 얘기 안 하던데. 네? 저는 재미난 얘기를 안 해서 다른 얘기만. 그러니까. 근데 위에서도 관리가 안 되니까 교도관들도 뭐 문 열어놓고 왔다 갔다. 근데 그렇게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서 모르겠는데. 아, 죄송해요. 안 되죠. 안 되기는 원칙상. 근데 왈알구찌가 뭐예요? 왈 이건 개인데 이거는. 왈왈구찌가 사실은 이제 은어인데요. 네. 완장 짜고 배식 반장이라든가 작업 반장이라든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교도관들이 그걸 묵인을 해주는 거죠. 위에서 이제 뭐 백을 썼는지 뭐 어떻게 했겠지만 어쨌든 학생들하고 조폭들이 나이도 비슷하고요. 혈기도 왕성하잖아요. 네네. 과연 괜찮았을까요? 거기에 있는 긴급조치 학생들하고 이제 교도관하고 사이에 싸움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도관이 그놈들 골치 아프다 이런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런 이제 심정을 얘기를 할 때에 그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기 위해서 김태촌이 이제 한 얘기죠. 아, 그런 놈들은 다 잡아다가 저 바다에다 쳐넣어야 된다. 아주 그 험악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오, 살 떨려. 근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나는 이제 내 동료들이잖아요. 우리 후배들이고 이제 제가 거기서 김태촌한테 뭐라고 나무랬죠. 폭력을 행사하느니 뭐 죽이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김태촌은 이제 먹고 있던 사과를 집어 던졌죠. 근데 그것이 이제 눈에 딱 맞은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은 있고 패기가 있었을 때니까 무지막지한 얘기를 했죠. 내가 김태촌 그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거기에 그 김태촌 파들이 막 벌떼거치처럼 이제 저놈을 이제 죽이겠다 그런 비슷한 그런 협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야. 교도소가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언론에 나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김태촌, 조양은 그쪽 사람들한테 김용환한테 사과해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다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김태촌이 저한테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깝게 지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긴 해요. 네, 김영한 네, 도지사도. 네. 왜냐면 조직 폭력배한테. 그러니까요. 뭐 도지사님이랑 이제 김태촌 사이도 일촉즉발이지만 김태촌이랑 조양은 같은 경우는 지금 원수 사이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감옥도 같이 있는데 문까지 열어놨으니까 이게 어떻게 지냈을지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사실 이제 교도소라는 장소가 사회나 이런 데처럼 자체하고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력 다툼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쉽게 해서 추가 뜨거든요. 징역 살이가 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라도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서는 서로가 이제 좀 의지 아닌 동지애 같은 동지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신상사하고 호남파하고 이제 서로 이미 이제 원로들끼리는 다 화해를 했잖아요. 이미 다 화해를 했고 서로 뭐 교도소에서 잘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